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하고 SK가 무려 2,000조 원을 한 방에 쏟아붓겠다고 발표했어요. 자, 이 두 기업이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가슴속에서 뜨거운 애국심이 솟구쳐서 그래, 나라를 위해 2,000조 쓰자 하고 제 발로 청와대에 뛰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전 세계 정글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런 단위까지 계상이 두드리는 게 일인 이 사람들이요? 저는 도저히 그 그림이 안 그려졌습니다. 애국심으로 수백조짜리 공장 짓는 기업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돈의 대부분이 그동안 기업들이 한사코 피해 다니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 진짜 기업이 원해서 한 게 맞아?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의 답이 그날 청와대에서 벌어진 소름 끼치는 한 장면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재벌 총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습니다. 그것도 2번, 거의 이마가 무릎에 닿을 것 같은 직각으로요. 자, 그러고는 외칩니다. 국가 영웅,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사를 받은 삼성 이재용 회장은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딱 한마디 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 첫 출근한 신입사원처럼요. 이 장면 보고 와, 대통령이 기업인을 저렇게까지 떠받드네 하고 감동하셨다면 잠깐만요. 저는 이거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냐? 진짜 무서운 사람은 버럭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가장 정중하게 가장 낮은 자세로 웃는 얼굴로 슬그머니 칼을 들이미는 사람.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저 90도 인사를 본 순간 제 머릿속엔 단어 하나가 번쩍 떠올랐어요. 청구서.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게, 그래서 제일 거절하기 힘들게 내미는 2,000조 원짜리 청구서요. 돈 꺼내셨죠? 이제 절대 못 물읍니다. 도장 찍으시죠. 이 말을 허리 한번 꺾는 걸로 전 국민 앞에서 봉인해버린 겁니다. 자, 오늘 이 화려한 잔치상 뒤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같이 한번 탈탈 털어봅시다. 사건 자체부터 보죠. 2026년 6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세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이름부터 거창하죠. 여기서 발표된 금액이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삼성과 SK가 앞으로 10년, 2035년까지 우리 땅에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돈이 2,000조 원. 두 그룹이 각각 1,000조씩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0조? 감 안 오시죠? 저도 0을 세다가 포기했어요. 비교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나라 산림 예산 전체가 대략 700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꼬박 3년 동안 먹고, 입고, 다리 놓고, 군대 굴릴 그 돈을 기업 딱 두 곳이 한 방에 태우겠다는 거예요. 입이 안 다물어지죠. 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전국 지도에 깃발을 쫙 꽂습니다. 제일 뜨거운 감자가 호남, 서남권이에요. 정부가 여기를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며 800조를 때려 바가 메모리 핵심 공장, 그러니까 팹을 무려 4기 짓겠다고 했어요. 충청권엔 요즘 없어서 못 판다는 HBM 공장하고 전기 어마어마하게 먹는 AI 데이터 센터를, 영남권엔 로봇과 배터리를, 인천 송된 바이오 단지를 깔겠다고 했죠. 발표 멘트도 예술이었어요. 최태원 회장이 마이크 잡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을 AI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전 세계의 지능을 수출하는 나라로 바꾸겠습니다. 캬, 듣는 순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이 발표만 보면 지방 소멸 걱정 끝, 일자리 수십만 개, 제2의 한강의 기적이 따로 없어요. 온 나라가 박수치고 덩실덩실 춤춰야 할 역대급 호재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살면서 뼈저리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음식 냄새가 너무 진하게 풍기는 잔치상일수록 주방 뒤편을 꼭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 자, 다시 아까 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하필 호남일까요? 그동안엔 왜 안 갔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그냥 건물 하나 뚝딱 올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수십 년 명운이 걸린 수백조짜리 도박입니다. 그럼 공장 자리 정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업계에서는 딱 3글자로 정리해요. 인, 수, 전, 사람, 물, 전기. 반도체 공장은 깨끗한 물을 어마어마하게 먹고요. 0.1초만 끊겨도 안 되는 초고압 전기가 필수예요. 한순간 정이 나가면 만들던 웨이퍼가 통째로 날아가니까. 근데 이 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전 세계 톱클래스 엔지니어, 석박사급 인재들이 와서 밤새 일해줘야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삼성도 SK도 죽기 살기로 어디다 공장을 박았느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보세요. 전부 수도권 벨트예요.
왜? 거기 인재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진짜 오픈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업계에 도는 유명한 표현인데요. 취업 남방한계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평택이래요. 고급 엔지니어들이 평택 밑으로는 절대 안 내려간다고 한다는 거예요. 평택만 가라고 해도 거긴 좀 하면서 손살에 치는 석박사가 수두룩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자녀 교육, 배우자, 직장, 생활 인프라가 다 수도권에 묶여 있으니까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택 밑으로 안 간다는 엔지니어들이 정작 중구구시, 시안 공장엔 때로 넘어가서 일한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고 꼬집기도 합니다. 일리 있죠. 돈만 충분히 주면 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건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을 써야 사람을 끌어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느 쪽이든 호남에 공장 짓는 게 거저먹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호남은 뭐가 문제냐? 물하고 정의는 정부가 충분하다고 했어요. 대통령도 직접 호남에도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 하루 100만 톤 산업용수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고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진짜 문제는 물도 전기도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사람과 생태계, 호남엔 아직 검증된 반도체 인력풀이 없어요. 게다가 반도체 공장 하나가 돌아가려면 주변에 수백 개의 협력업체, 소부장 허무 회사들이 거미줄처럼 깔려 있어야 하는데 호남엔 이 생태계가 거의 없습니다. 맨 땅에서 새로 만들어야 해요. 그것도 자본력 약한 협력사들 손목 잡아 끌고 내려가야 하는데 그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인력도 생태계도 아직 검증 안 된 호남에 800조를 부어 팹을 사기나 짓는다? 죄송한데 순수하게 계산기만 두드려서는 이 답이 안 나옵니다. 도저히요. 그동안 호남에 투자가 안 갔던 건 누가 호남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기업이 냉정하게 계산기 두드린 결과였어요. 그런데 그 계산기가 갑자기 정반대 답을 뱉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기를 바꿔준 손이 따로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 발표 터지기 전 6월 내내 정치권하고 서초동 대기업 본사 주변은 흉흉한 소문으로 들썩였습니다. 핵심은 이거였어요. 정부가 삼성하고 SK를 압박해서 호남에 거대한 반도체 라인 깔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더라. 그리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기업이 공식 발표를 하기도 전에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투자 내용이 먼저 술술 흘러나오는 모양새였다는 거예요. 자, 상식적으로요. 자기 회사 투자 계획을 왜 정부가 먼저 떠들어요? 내 돈 쓰는 일을 왜 옆집 사람이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닙니까? 이게 진짜 자발적 투자라면 있을 수 없는 그림이죠. 그러자 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로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게 무슨 자발적 투자냐? 관치경제다. 정권 치적 싹 했다고 대기업 팔 비틀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떤 의원은 한술 더 떠서 이거 나중에 감옥 갈 일이라는 말까지 했어요. 관치, 팔 비틀기, 감옥. 단어가 아주 살벌하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야당의 정치 공세로만 안 들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정작 그 공장에서 일할 직원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블라인드에 SK하이닉스 직원이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이천, 청주 공장에서도 물류 이동에 몇 시간 걸리는데 호남에 지으면 물류는 어쩌라는 거냐고 했대요. 삼성전자 직원이라는 사람은 가족 중에 호남 사는 사람도 많아서 지역 발전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반도체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현실성이 매우 낮다고 솔직하게 적었고요. 지방 발령 나면 그냥 퇴사한다는 글까지 줄줄이 올라왔다는 말이 돕니다. 그러니까 정작 그 공장에서 일할 당사자들조차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억지로 가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물론 익명 커뮤니티 글이라 100%라고 못 박진 않겠습니다만 연기 나는 데는 불씨가 있는 법이잖아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정부가 좀 난처해졌어요. 강요당한 투자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정권 이미지에 금이 쫙 가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이번 사건 최고의 명장면이 하나 더 터집니다. 대발표를 코앞에 둔 직전 이재명 대통령이 좀처럼 보기 힘든 행동을 해요. 자기 SNS에 야당 비판을 반박하는 글을 미친 듯이 쏟아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언론에선 하루에만 5번 폭풍, SNS를 날렸다는 표현까지 나왔어요.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손에서 안 놨다는 거죠. 글의 요지는 한결같았어요. 이건 압박이 절대 아니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내린 자발적 판단이다. 그러다가 한 방 제대로 던집니다. 호남 용수 부족 가능성을 지적한 비판에 대고 이렇게 받아쳤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 돼지요. 일국의 대통령이 SNS에 돼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야당은 즉각 이게 대통령이 쓸 언어가 맞냐? SNS로 싸우지 말고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발끈했고요. 자, 저는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람 좀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떳떳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해명이 길지가 않아요. 누가 너 그거 억지로 시킨 거지? 하면 그냥 피식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기업이 자기 사업하려고 자기 돈 쓰는 건데 한마디 툭 던지고 끝이에요. 구질구질하게 주말 내내 하루 5번씩 SNS 붙잡고 돼지 운운하면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러고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거꾸로 들렸어요. 그만큼 야당이 찌른 관치, 팔비틀기라는 송곳이 뼈를 정통으로 찔렀다는 거인 줄 아니겠어요. 아니라고 5번씩 외치는 사람을 보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발표 당일 대통령이 쐐기를 박으려는 듯 마이크 앞에서 결정적인 멘트를 던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해외로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렇게 국가적으로 어려운 선택과 결단을 해줬다. 자, 여기서 어려운 선택이라는 이 4글자 입에 넣고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이거 완전 모순 아닌가요? 기업이 주주돈 수백조를 투자할 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돈 되고 사업적으로 이득인 결정이면 그건 즐겁고 신나는 결정이지 절대 어려운 결단이 아니에요. 콧노래 부르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입으로 어려운 선택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해외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라고까지 했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순수하게 경제 논리로 따지면 이 투자가 기업한테 손해와 리스크 덩어리였다는 걸, 시장 논리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결정이었다는 걸 자기도 모르게 술술 인정해버린 거 아니냐는 겁니다. 포장하려다 단어 고르다가 그만 스텝이 꼬여버린 거죠. 저는 이 한마디가 오늘 사건의 진실을 거의 다 말해준다고 봐요. 그리고 바로 그 모순적인 멘트가 끝나자마자 문제의 그 90도 인사가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장면 두고 해석이 완전히 둘로 쫙 갈렸어요. 한쪽은 눈물 글썽이며 박수를 쳤죠.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던 과거랑 다르게 국가 영웅으로 모시고 대통령이 직접 고개 숙이는 감동, 민관이 하나 된 역사적 순간이다. 그런데 권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좀 아는 사람들 눈엔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저거 완전 고단수 덫인데? 솔직히 저도 딱 이쪽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는 카메라 앞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한테 90도로 허리를 꺾었어요. 그 인사받은 이재용, 최태원 회장 마음이 편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가시방석도 그런 가시방석이 없죠. 권력자가 나한테 저렇게 과하게 머리를 조아리면 그건 호의가 아니라 빚이거든요. 그것도 온 국민이 증인으로 지켜보는 절대 떼먹을 수 없는 빚. 이재용 회장이 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밖에 말 못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달리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자, 따져봅시다. 대통령이 전 국민 앞에서 이분들이 우리 국가 영웅입니다 하고 90도로 절을 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삼성하고 SK가 계상이 다시 두드려보니 호남 공장 도저히 수지 타산이 안 맞네요. 투자 철회할게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하는 순간 국민 배신자, 먹튀, 매국 기업으로 찍혀서 그냥 매장당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시멘트로 발라버린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거죠. 그래서 제 눈엔 그 90도 인사가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내가 온 국민 앞에서 이만큼 정중하게 머리 숙여 명분 다 챙겨드렸으니까 당신들이 약속한 2000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땅에 특히 호남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뱉어내세요.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그래서 제일 무서운 봉인 도장, 그게 90도 인사의 정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방을 더 날립니다. 청와대 안에 이 사업 전담하는 직할 담당관을 두고 세대 메가 프로젝트를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거 기업 입장에서 들으면 솔직히 등골이 오싹한 말이에요. 겉으로는 달콤하죠. 정부가 직접 챙겨서 규제도 팍팍 풀고 행정 절차도 초고속 패스해줄게. 와, 특혜 같죠? 맞아요. 지원 자체는 파격적일 거예요. 근데 동전을 뒤집어 봅시다. 청와대 직할 담당관을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통령실이 민간 기업 투자 진행 상황을 매주, 매달 돋보기 들이대고 들여다보면서 어디까지 했어? 왜 늦어? 빨리 안 해? 하고 독촉하겠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기업 경영에 정부 권력이 빨대를 콱 꽂는 그림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정치 싸움,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요. 국가가 기업 경영에 도대체 어디까지 개입해도 되는 걸까요? 이거 사실 정답 없는 수십 년 묵은 논쟁이에요. 한쪽은 기업은 시장에 맡겨라, 정부가 손대면 반드시 망친다고 하고, 한쪽은 시장에만 맡기면 다 수도권으로 쏠려서 지방은 소멸한다. 그래서 국가가 큰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후자의 성공 사례예요. 옛날 박정희 시대 중화학공업 육성, 포항제철, 조선업, 이게 다 정부가 기업화를 잡고 여기로 가라 끌고 간 결과였거든요. 그래서 정부 주도 투자는 무조건 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미국도 지금 반도체 공장 자국에 짓게 하려고 보조금 퍼주고 있고, 일본도 대만도 다 정부가 개입합니다. 글로벌 흐름이 그래요. 게다가 지방 다 죽어가는데 균형 발전이 뭐가 나쁘냐? 이 명분도 훌륭하죠. 저도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데는 100% 동의해요. 근데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건 개입을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방식이에요. 정부가 기업을 유도하는 건강한 방식이 있어요. 세금 깎아주고, 보조금 주고, 인프라 미리 깔아주고, 인재가 갈 수 있게 학교랑 정주 여건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오면 너희한테 이득이야 라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서 기업이 스스로 계상이 두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그 답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산업정책이죠. 그런데 이번 건은 순서가 거꾸로인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인프라도 인력도 생태계도 아직 없는 상태에서 먼저 2,000조 투자하겠다는 약속부터 받아냈잖아요. 환경 만들어 놓고 부른 게 아니라 기업을 먼저 꽁꽁 묶어놓고 이제 환경은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는 거, 이거는 유도가 아니라 동원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원의 도구가 바로 거절할 수 없는 90도 인사와 국민 영웅이라는 호칭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화려한 잔치에 취해서 그냥 박수만 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진짜 이유, 바로 선례개혁. 한번 길이 뚫리면 그 길로 계속 다니게 되거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 정권이 위기에 몰릴 때마다 대기업 총수들 청와대로 쫙 불러놓고 자, 투자 계획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와 하는 이 그림이 하나의 공식으로 굳어진다면요. 오늘은 지방 살리기라는 그럴듯한 명분이었어요. 그런데 내일은, 모레는 또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기업화를 비틀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이런 거 본 적 있잖아요. 과거 정권들이 기업 모아놓고 재단에 돈 내라고 했던 일.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 다 똑똑히 기억하죠. 명분만 균형 발전으로 바뀌었을 뿐 권력이 기업한테 내놔 하고 기업이 거절 못하는 구조 자체는 똑같은 거 아니냐는 의심. 저는 이게 영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리진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게 호남만의 문제로 안 끝났어요. 발표 나자마자 전국이 벌집 쑤신 듯 들끓었습니다. 대구 경북 TK 지역 의원들하고 지자체장들이 이거 노골적인 차별이다, 왜 호남에만 몰빵하냐며 집단 반발했고요. 충청권에서도 반도체는 호남에 다 주고 충남은 물만 대라는 거냐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 살리겠다고 던진 카드가 다른 지역들 전부 들고 일어나게 만든 거예요. 시장 논리가 아니라 정치 논리로 공장 자리를 정하면 결국 모든 지역이 우리한테도 달라고 정치적으로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정치가 경제에 손대기 시작하면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문제로 돌아옵니다. 정치가 경제를 이렇게 쥐락펴락하는 나라에 어떤 외국 투자자가 안심하고 돈을 맡기겠어요. 한국은 정권 바뀌면 투자 방향도 정권 따라 휙휙 바뀌는 나라라는 인식이 박히면 그 부담은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일자리 감소로 돌고 돌아 우리 주머니로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90도로 허리 꺾은 대통령, 그리고 굳은 얼굴로 열심히 자겠습니다 하던 재벌 총수. 겉으로는 분명히 권력이 자본의 고개 숙인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진짜로 아쉬운 쪽이 누구였을까요? 고개 숙인 사람이 약자일까요?
아니면 그 인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내야만 했던 사람이 약자일까요? 저는요, 후자라고 봅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요. 자, 오해는 마세요. 저 지방 살아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호남에 좋은 일자리 생기고 청년들이 고향 안 떠나도 되는 나라, 저도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좋은 목적이 기업할 비틀고 시장 원리 거스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모래 위에 쌓은 성 같다는 거예요. 진짜 투자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갈만한 이유를 만들어줘야 가는 거지, 등 떠밀어서 가는 투자는 결국 부실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은 이 90도 인사 어떻게 보셨어요? 진심 어린 상생의 표현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세련되고 가장 우아한 형태의 기업 길들이기였을까요? 진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그 90도 인사 뒤에 숨은 2000조짜리 청구서의 그림자를 똑똑히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 2000조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진짜로 약속대로 호남 땅에 전국 각지에 제대로 스며드는지, 아니면 그날의 화려한 말잔치로 끝나버리는지 제가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추적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안 해놓으면 다음 편 놓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정중한 압박 하나 없이 순수하게 여러분의 자발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